이번에는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올바른 현실 인식이 좀 필요하죠. 자, 어떤 현실 인식일까요? 오늘 좀 슬픈 현실이 될 수 있고 기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슬픈 현실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기대했던 그 시장들이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몇 번씩 그 사례를 좀 계속 보여드렸었는데 그 사례를 보시면 우리가 기대했던 SNS 시장들, 유튜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한, 예, 어떤 분은 개미 지옥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 그런 실체, 이 팩트를 잘 못 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SNS 시장의 현실 중에 몇 개만 골라봤습니다. 자, 먼저 지난번에 여러분 슈퍼블로거 포기한 영상 보셨죠? 예, 그 우리나라에서 상위 10위 안에 들어있는 슈퍼블로거인데 그 포기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돈 받고 홍보해 주는 걸로 자기가 삶이 전락됐더라. 예, 정말 블로거의 처음 목적인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돈 받은 것을 가지고 블로그를 해주는 거. 그럼 네이버는 돈 받고 이 글을 쓰는 것을 무지 싫어하겠죠. 왜? 내용이 광고로 치달으니까. 이게 광고 아닌 듯 광고인 듯 하는 것들이 글을 가득 채우니까 블로그에서 사람들이 떠나게 되고 잘 안 보게 되고 아무래도 구독자가 줄어드는, 예, 그래서 네이버는 방어를 하고 그 다음에 블로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또 광고주를 찾아야 되고 이것이 악순환이 반복되더라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버는 것은 그 국내 최고의 블로그인데도 불구하고 50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500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최고의 블로그라는 수준에서 봤을 때는 그렇진 않죠. 또 하나의 영상이 오늘 나왔는데요. 제가 영상을 보다가 궁금했거든요. 제가 아는 유튜버들이고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고, 예, 자주 보는 유튜버들인데 첫 번째 보니까 질문인데요. 솔직하게 소리가 이거 밖으로 들리나 구독자분들도 되게 모르겠네. 궁금해하시던데 소리 70만 들리나요? 유튜브시잖아요. 혹시 네. 들리면 러프하게 자세히 코치 말할 한번 필요는 해주세요. 없고 네, 소리가 들리면 거기 1번 좀 누가 해주실래요? 댓글에다가. 네, 예, 좋습니다. 제 목소리가 아니고 지금 영상입니다. 예, 영상이 들려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저기 유튜버는 참 재밌는 유튜버예요. 얼굴도 안 보여줘요. 예, 항상 목만 잘라가지고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예, 목만 잘라가지고 하는데 벌써 40만이 넘나 싶어요. 이쪽은 일본과학 쪽인데, 한 70만 됩니다. 사실 궁금하죠. 저 친구들 수익이 얼마나 될까? 젊은 친구들이 참 잘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궁금해 있는데 마침 이 둘이 만나서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 얼굴도 안 보이고 솔직히 좀 보는 이 구독자 입장에서 좀 건방지다는 생각도 들고, 뭐 이딴 게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들기는 한데 내용이 좋으니까 뭐 사람하고 상관없이 구독자들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얼굴 탓하지 마라 이제는. 네. 그냥 얼굴 안 보여주고 하는 뉴스들도 어마어마하게 보는데 얼굴 잘라서 보여주는 요 건방진 것도 이렇게 많이 보지 않냐. 뭐 그런 탓하지 말고 결국에는 내가 가진 컨텐츠와 이런 걸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인데요. 솔직하게 이거 구독자분들도 되게 궁금해하시던데 70만 유튜브시잖아요. 네. 러프하게 자세히 말할 필요는 없고 러프하게 한 달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보통? 한 달 수입 제가 70만 유튜브인데 예.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후원 없이 광고 수입만 따지면은 200만 원 정도 돼요, 한 달에. 200만 원. 네. 아니 한 달에 광고 수입만 따져서 200만 원이면 진짜 다 된 거거든요. 조회수만 따서 200만 원이라고요? 네. 그밖에 안 된다고요? 네, 한 달에 2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네, 지금 이 친구 저도 깜짝 놀랐어요. 70만 구독자거든요. 70만 구독자면 그 구독자들이 찍어주는 조회수들이 매 횟수마다 작게는 30만, 많게는 수백만까지 간단 말이에요. 근데 수익은 계속 영상을 올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수익이 이렇게 많지가 않는 거죠. 이들이 하는 노력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네, 물론 이제 수익은 구독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조회수로 결정됩니다. 거의. 왜냐하면 조회가 결국은 광고를 만들어내니까 이제 구독자가 많다는 것은 조회수를 늘릴 수 있는 좋은 도구이기 때문이죠. 네, 그 외에도 이제 물론 어,
조회수 수익 외에, 그러니까 유튜버 수익 외에 뭐 이제 광고 수익이 증명도 할 수 있겠죠. 있어요. 근데 요새는 영상 좀 자주 올리셔서 좀 높아졌을 것 같은데. 요새는 높아졌을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아직 정산은 잘 안 돼가지고 모르겠는데 높아졌을 거예요, 요즘에는. 근데 그냥 저는 거의 평균이 200에서 300 사이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광고 들어오고 또 이제 강연 나가시고 하면 좀 알파가 있으실 거고. 네, 그냥 뭐 방송 같은 데 출연하고 강연 같은 거 하고 이러면서 조금 플러스 알파로 좀 더 벌어가지고 이제 잘 되는 거죠. 근데 그 네, 여기까지가 영상이 끝난 겁니다. 자, 슈퍼블로그 포기. 여기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면, 그럼 일반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잘 된 걸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이유는 더 많은 소수의 사람들, 아니, 잘 안 되는 사람들, 훨씬 많은 95%, 98% 가까이 되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또 하나, 네이버 샵도 한번 볼까요? 자, 네이버 샵을 아주 정밀 분석한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제가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분석 과정에서 여긴 주소인데, 제가 주소 클릭 안 하고 그냥 하겠습니다. 자, 제가 분석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한 건 이상 거래가 발생한 사람들이 27%랍니다. 이야, 그럼 심각하죠? 그래서 이거 통계를 냈는데, 27% 중에서 3분의 1만 그러면 수익이 나온다 치자. 좀 어느 정도 생활이 된다 치자. 그러면 9%인 거죠. 9%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91%는 지금 다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죠. 27% 이외에는 한 건도 여기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한 건 이상 나온 사람이에요. 정말 좀 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분이 분석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네이버 샵 이퀄 개미 지옥이다. 몇 프로 외에는 다 지옥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개미 지옥이 되는 이유를 분석을 해놨는데 여기는 제가 보는 것도 같이 분석을 넣었습니다만은 첫째, 일시적 성공만 기록에 남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도 처음에 다 해본 사람입니다. 100일 만에 매출 100만원 찍는 법 뭐 등등 가지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순간은 잘 나오더래요. 어느 순간은. 그래서 그때 성공한 케이스의 이야기를 전부 다 블로그나 또 자랑을 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이 자랑에 사람들이 동참하면 유튜버가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 자랑에 동참해서 청중이 생기면 그 청중 때문에 자기 쇼핑몰이 더 잘 되겠죠. 네. 그러니까 성공을 자랑하려고 엄청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실패한 사람은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분명히 돈 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만 못하는 것 같으니까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성공적인 매력적인 이야기만 남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미 지옥을 만드는 네이버샵 알고리즘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잘 알더라고요. 이게 오픈빨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이 개설을 하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 사람들 거를 상위 노출을 되게끔 만들어준대요. 알고리즘이 그렇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어깨를 좀 태워주면 매출이 막 생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매출이 좀 오르면 자랑하게 되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매출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순위가 뒤로 밀리니까 초보자 혜택 끝났으니까 광고해라 이 뜻이죠. 물론 네이버도 이제 수익을 내야 되니까 당연히 광고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당연한 건데 이 친구의 이야기는 이 알고리즘이 너무도 잔인하다는 거죠. 잔인해. 쇼핑 검색의 단가는 1P 노출될 경우 1,500에서 2,000원입니다. 더 비싼 거는 여러분 잘 아시죠? 만원짜리도 있고 3만원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10번만 클릭해도 2만원인데 문제는 클릭했다고 해서 사느냐? 그렇지 않죠. 상대방 적군이 누를 수 있는 거고 보고 나서 안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뭐 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광고비의 규모가 커지고 적자에 허덕이고 수많은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는 컨텐츠가 사람 이야기는 바로 저 오픈빨 시절인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스킬이나 꼼수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이
개미지옥 알고리즘을 피해 가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이게 안타까운 얘기죠. 사실 네이버 스토어 하면서 이 정도 아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예, 이렇게 분석을 해서 해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지나치게 경쟁이 심한 시스템이냐. 가게 개설 허들이 낮기 때문에 누구나 개설을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양의 가게들이 나옵니다. 근데 성공적인 게시물만 있기 때문에 또 개설이 빨라집니다. 개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도태하는 사람은 또 빠지고 또 성공적인 게시물에 또 보고 또 참여하고, 예, 마지막에 카지노 알고리즘의 지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아까 말했던 게 그게예요. 오픈빨. 여러분 혹시 카지노 가서 해보셨나요? 저는 제 그 사촌 누나가 한번 데리고 가서 30대 40대인가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처음에 가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니까 그냥 계속 하는 거죠. 그럼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네, 결국에는 처음에는 오픈빨 요거죠. 시작 단계 높은 승률을 주고 마지막에는 패배 승률을 만듭니다. 이거는 이미 다 알려진 카지노의 하나의 양식입니다. 저는 원래 이제 선박에 근무했기 때문에 젊었을 때 해외에 가면 빠찡고라고 뭐 해가지고 다 해본 거 있잖아요. 뭐 장난삼아 하는 정도지 뭐 돈 투자해 가면서 하지는 그런 없지만 그때도 해보면 그래서 이제 조금 하면 딸 때 떠나라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지나치게 경쟁이 심한 시스템. 근데 이거야 좀 따가지고 가면 끝나지만 쇼핑몰은 한번 시작했다고 잘 됐다고 잘 되다가 안 됐다고 해서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가기 어려운 거죠. 이 분석가의 마지막 제안이 뭔지 아세요? 자, 맞춰보세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절대 스마트 스토어의 모든 것을 올인하지 말라. 올인은 절대로 안 된다. 예, 이게 이 사람의 최종 기록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또 하나 더 분석해보죠. 2년차 운영자, 객관적인 분석입니다. 예, 아주 객관적인 분석인데, 기사 내용은 있습니다. 자, 첫째, 인건비보다 낫지 않습니다. 자, 전체 그 기사의 제목은 인건비 생각하면 미치는 장사라고 나옵니다. 결국 자기는 이 상품을 처음에 내가 이제 상품을 팔기 위해서 뭐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쉽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상품을 사다가, 예, 싸게 사다가 웃돈 얹어서 파는 방식으로 처리를 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새벽이면 동대문 돌아다니고 그러는 거죠. 예, 소비자일 때는 몰랐지만 판매자가 되고 나니까, 예, 위탁, 사입, 구매 이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제조사 위탁받기 힘들고 그래서 자기가 직접 사가지고, 예, 웃돈을 주고 판매를 하는 거죠. IM 주어도 비노출 뭐지? 상품. 네, 상품이 좋아도, 예, 우리가 흔히 말할 때는 상품만 좋으면 된다 그러잖아요. 상품이 너무 좋아. 이건 무조건 팔려. 근데 노출이 안 돼. 이게 이제 사실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웃바운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상품만 좋다면 고객한테 다이렉트로 그냥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다이렉트로 정성껏 내가 보낸 메시지와 함께 전달이 되잖아요. 노출이 안 되면 끝인 겁니다. 네, 수없이 좌절할 수밖에 없었는데 수많은 사람 겨우 맨 끝에 간당간달 노출 알아볼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결국 1페이지에 가려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서 막 배우는 거죠. 저 사람들은 어떻게 했지? 열심히 연구합니다. 노력해도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이 방법, 저 방법 다 보면서 연구한다니까요? 그럼 다 같이 하는데 그럼 왜 나는 안 되죠? 예. 다른 되는 사람은 또 다른 보이지 않는 플러스 알파 요소가 있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 요소. 작은 거지만 그게 유튜브를 띄워서 갔든지 아니면 또 다른 나의 오프라인 인맥을 갔든지 뭔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비슷한 상황 속에서 결국 결과는 안 나오더라고요. 거래량이 늘어날수록 상에 노출된다고 하는데 상에 노출되지 않으니 거래량이 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결국 결과적으로 내린 결론,
시간까지 다 계산해 봤어요, 이 사람도. 최저시급으로 하면 시간당 8,350원인데, 네, 4시간을 꼬박 붙어 있으니까 34,400원. 인건비인데, 이것도 안 나오는 거죠. 예, 이게 지금 바로, 예, 그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다 하면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기회를 잡기 위한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매듭짓습니다. 너무 슬픈 얘기죠?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현실인데요. 예. 그 9%도 사실 높게 3분의 1은 엄청나게 잡아준 겁니다. 엊그제 우리 이만동 대표님이 뭐 3% 5% 했잖아요. 예. 그게 맞아요. 예. 그럼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말 그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네이버 스토어에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잖아요.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샵이 만들어지고 막 그냥 여기저기 블로그에 올라가고 그 블로그에 올리는 건 누가 올려요? 네이버 샵에 있는 사람들이 올리죠. 게시자들이. 일반 시민들이 뭐 얼마나 올리겠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올리거든요. 그럼 네이버는 가게 많아져 좋고 그 많은 가게가 막 블로그에다 막 그냥 꼬박꼬박 올려서 좋고 근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은 거의 다 돈을 못 버는 예, 다들 한 번씩 시도해봤지 않겠습니까? 그 기록들은 또 다 남아있죠? 예,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현실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 우리 기대도 알아봐야 되죠.